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그만해. 아,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이야기죠. 산책 가자. 네, 오늘도 오아시스 펫 클리닉의 우리 다현성 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강아지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죠. 많이 아프죠. 그렇죠. 엄마들. 더 그렇지. 말을 표현을 못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픈 마음 저희가 이제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그러니까. 네, 그렇죠. 거봐 원장님도 눈이 촉촉해지시잖아요. 저요? 저는 원래 항상 이러는데. 아, 그래. 그래요? 원래 촉촉한 눈빛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래요. 잠깐만 이제 내가 나가야 될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들이 반려견 반려묘들이 이제 안 아프기 위해서 네네. 산책 가자를 또 이제 꾸민 거잖아요. 네, 그죠? 네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오늘은 제가 이제 항상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 제일 제가 많이 보는 병이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아하. 피부병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피부병. 네네. 네, 그 피부가 그러네. 간지러워서 네. 오는 아이들이 네.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기병이나 피부 이제 이런 거가 최고 많고요. 예. 근데 아이들이 피부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 않나요? 아니 보통 어떤 엄마들이 증상이 엄마 있을까? 보통 이제 아시죠? 왜냐면 자꾸 긁으니까. 아. 긁고 피부에서 냄새도 나고 어. 그리고 막 뽀드락시 같이 모두 나고 그리고 자다가 이제 피부 핥기 시작하면 애들이요 또 낮에 놀 때는 안 긁다가 네. 밤에 자기 전에 또 막 쩝쩝쩝 맞아. 그런 소리에 짭짭거려. 예, 잠을 못 자죠. 같이 그러니까. 주무시는 분들은. 예. 아, 알겠네요. 그러면. 예, 알죠 피부병은. 근데 이 피부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이제 피부병이 있는 아이들을 보면 네.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알레르기성 피부병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핫스팟이라 그래갖고 박테리아 세균 때문에 있는 그런 피부병이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벼룩이나 찐득이한테 물려서 생기는 피부병이 있고, 네. 그리고 곰팡이성 피부병도 있어요. 이게 ringworm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사람한테도 전염이 되고. 사람한테 전염이에요. 네네 오늘도 한 명이 있었고 어제도 한 명 있었고 뭐 이렇게 저희들도 항상 보는 요즘에 네. 그 ringworm 그 곰팡이성 피부병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는 호르몬이 밸런스가 깨져서 생기는 뭐 쿠싱 증후군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그런 피부병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자가 면역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서 생기는 그런 피부병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부암이 있겠죠. 이제 피부암도 흔하지는 않지만 네. 없는 병은 아니에요. 예. 가끔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뭐가 많냐? 그러면 딱 두 가지를 꼽는다면 네.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제일 많아요. 알레르기성 피부염. 특히 이 캘리포니아에서는요. 그래 이게 그러면 네. 환경적인 요소가 또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많아요. 아. 여기서 살다가 갑자기 시애틀을 갔는데 네. 우리 강아지가 긁지를 않더라. 오. 근데 또 시애틀에서 다시 왔더니 또 네. 긁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뉴욕에서는 안 긁었는데 여기 뭐 애리조나 이런 데서 살다가는 안 긁었는데 여기 와서 긁고 뭐 한국에서는 없었는데 여기 와서 긁고 캘리포니아가 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가 많지? 건조해서 그런가요? 건조해도 그렇고요. 피부가 좀 뭐가 많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꽃가루 뭐 이런 것도 먼지. 꽃가루도 많죠. 근데 그죠? 시애틀 같은 경우도 꽃가루가 많지 않을까요? 거기도 거기도 많겠지. 습이 많고 그런데. 근데 제일 알레르기성 피부염은 참 답답한 게 우리가 뭐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갑각육성 알레르기다 그러면은 게를 먹으면은 그쵸, 올라와서 그쵸. 알잖아요. 뭐 복숭아 알러지다. 복숭아를 예. 먹고 알러지를 그렇지. 아는데 피넛 알러지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몸소 트라이를 하고 뭐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게 되고 또 병원 가서 알게 되고 이러지만 사람은? 예. 네, 사람은요. 예. 근데 강아지들은 우리가 이제 봐야지 아는 건데 강아지 밥에는 뭐 치킨도 있고 비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여튼 먹는 게 여러 가지인데 얘가 지금 음식 때문에 알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환경 때문에 알러지가 있는 건지 그러네.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강아지든 고양이든 자꾸 피부염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알레르기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하는 알레르기 검사처럼
강아지나 고양이도 있어요? 네, 그럼요. 오. 그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럼 알 수 있죠. 오. 어떻게 뭐 피 뽑아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고요. 네. 하나는 이제 사람 알러지 하듯이 피부 이렇게 떠서 하는 이렇게 조금씩 그 알러지 우리가 뭐 치킨이라든지 뭐 포크라든지 네. 뭐 잔디 뭐 이런 거 사람은 이렇게 등에다가 요즘에 하거든요. 저도 네. 얼마 전에 했었어요. 아.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강아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 모메를 털을 다 깎고 거기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정확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네. 비용이 일단 많이 들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사람처럼 이렇게 누워 있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비용 비싸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종류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이제 그게 내 단점이네. 프로스 앤 컨스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피 검사로 일반적으로 많이를 해요. 피 검사. 네, 피는 그냥 피만 뽑으면 되니까 네. 피 검사에서 피 안에 있는 걸수로 이제 알러지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피 검사로 하게 되면 보통 음식, 환경 네.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이 알러지 검사는 사실 좀 비용이 비싸요. 보통 한 뭐 병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네. 뭐 음식만 따로 하는 알러지 검사도 있고 환경 따로 하는 거 있고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한 일반적으로 뭐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4,500불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은 안 400-500 되나요? 불. 보험은?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 보험 얘기 나왔으니까 네, 네. 청취자분께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네. 첼비스 질문 개보험 들어야 하나요? 좋은 보험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요. 좋은 보험이라는 거는 개개인마다 원하시는 게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험이 뭐 이게 딱 제일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보험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강아지 네. 보험도.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 보험하고 강아지 보험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저희는 보험 카드 있으면 병원에다가 보험 증서만 보여주면은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동물 보험은 그렇지 않고요. 어허. 병원에서는 보험을 받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어머니 그 환자분이 와서 이제 페이를 하시면 그 인보이스를 보험회사에다가 보내면 리임버스를 받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네. 저희가 만약에 사람 병원은요 보험회사에서 네. 이 약은 된다 안 된다, 뭐 이거는 된다 안 그래, 된다 이렇게 그래요. 하잖아요. 예. 네네네. 근데 저희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의사한테 이게 된다 안 된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 대신에 엄마가 그거를 청구해서 리임버스를 받는 거. 보통 보험회사에서 뭐 디덕션을 정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뭐 1년에 1,000불, 뭐 맞아요. 500불, 네. 100불, 뭐 아니면 디덕션 없이 그리고 또 얼만큼 커버되는지 90%, 뭐 80%, 70% 이렇게 커버되는 걸 정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병원에 가셔서 100불을 쓰셨다. 그러면 내가 디덕터블이 없다. 그리고 90%를 하셨으면 엄마 그 보험회사에서 90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요. 보험을 많이들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요. 한국 분들은 많이 안 갖고 계시고요. 외국 분들은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요. 네. 왜냐면 또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다달이 페이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강아지가 안 아프면은 이거 그냥 돈이 그냥 날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들 계시거든요. 네네. 네. 사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네네. 선생님은 보험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보험을 들고 싶었어요. 강아지 보험. 제 강아지 보험을. 아. 저도 들어야 왜냐하면 되겠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네. 제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암이 걸렸을 때 네. 만약에 제가 키모테라피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그 전문의한테 가서 하는 그 비용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일반적으로 저도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거를 보험을 들 것이냐 안 들 네.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본인이 직접 치료를 하시는데도 저는 불구하고. 이제 모든 네. 거를 제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저는 안 들기로 했지만 제가 그걸 고민할 정도로 네. 이 보험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실 필요가 없지만 좀 큰 병이 걸리거나 그게 좀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게 한 번에 요즘에 동물 종합병원 가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아유, 나와요. 장난이 아니에요. 뭐 사람 몇천 불 금방 사람이랑 네. 사람이랑 똑같아. 몇천 불 네. 정도가 아니고요. 그럼. 뭐 며칠 한 3, 4일 입원하면 만 불씩 맞아요. 금방 나와요. 예. 하루에 그냥 이머전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3,000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근데 좋은 보험은 있어요. 좋은 근데? 보험이라는 것보다
보험보다 많이들 쓰시는 보험들 저희 예. 왜냐하면 저희가 보험 이제 갖고 오셔서 써달라고 하거든요. 네. 메디컬 노트 써달라고 했을 때 헬시파 많이들 하시고요. 네. 헬시파는 이 리밋이 없어요. upper 리밋이. 그러니까 어떤 보험들은 뭐 무슨 만불이다, 이마불이다, upper 리밋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리밋이 없고. 그럼 리밋이 없으면은 보험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헬시파는 다른 데보다 조금 세죠. 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이제 어느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pre-existing 컨디션은 커버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왜 다들 오시면 무슨 병이 있어서 이제 이게 비용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지금 보험 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다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 too late. 그때는 pre-existing 컨디션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병이 걸려서 보험을 드시려고 하면 안 늦은 되는 거지, 거예요. 뭐. 예, 네. 그럼 누가 어느 회사에서 그걸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pre-existing 컨디션은 안 되고 네. 그 전에 듣는 게 좋고요. 그래서 헬시파는 그 대신에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만 가입할 맞고 때. 좋으니까 이제 가입도 까다로운가 그렇지만 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는 네. 그냥 의사 진료 그런 것도 보지 않고 그냥 인보이스만 주면 그렇게 해주는 데도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정말 의사 한 단어 다 이렇게 보고 이게 맞는 것이냐 페이할 때는 정확하게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까다로움이 있는 데가 헬시파고요. 또 다른 데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트루페니언, 뭐 엠브레이스, 뭐 펌킨도 요즘에 새로 생긴 것 같고요. 그거는 조에이리스라고 큰 회사에서 하는 거라서 사실 그 네이션와이드라고 사람 보험하는 데서 제일 오래됐던 동물병원 보험회사를 사서 네네. 운영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거를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너무 거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잘 해줬던 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네이션와이드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크리스 유님께서 엄마 부르시는데 갑자기 케이든 엄마? 네. 그리고 예, 우리 잠깐만요. 우리 아드님 이름이 케이든이에요? 진짜로? 진짜예요? 아니 선생님이 갑자기 당황하셔가지고. 아니 사실 오늘 네. 저희가 애들이 방학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방송을 올리기 위해서 네. 병원을 일찍 나왔어요. 네. 나오는데 네. 이제 온 집안 식구가 오늘 함께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애들이 병원에 갔다가 네. 여기 와서 밥을 먹고 지금 여기다 저를 여기다 떨어뜨려 주고 네. 지금 건너편에 다들 계시거든요. 그러시구나. 크리스예요? 크리스? 케이든. 케이든. 네. 크리스는 저희 네. 남편 이름. 그래. 하이 케이든. 케이든. 그래요. 자, 우리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와가지고 이제 좋은 보험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네. 우리 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케이든 셀비스 좀, 엄마와 좀 어떻게 함께하고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또 네.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만드기 아빠입니다. 강아지 항문낭 짜기를 꼭 해야 되는지 아. 안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똥꼬 자른 거. 네, 강아지가 큰 아이들은 보통 문제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항문낭이라는 거는 네. 약간 작은 포도알 정도의 크기인데 네. 그 항문낭에서 그 나오는 그 액이 네. 정말 이렇게 점 같은 데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 너무 작으니까 네. 항문낭을 원래 이거는 누가 짜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냥 이렇게 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애들은 거기가 막혀서 네. 그 짜지는 그 입구가 막혀서 그게 안 짜지다 보니까 이게 안 짜지면 원래 물 액체였는데 네. 이게 액체가 약간 끈적끈적하게 돼요. 네. 그래서 또 끈적끈적함이 또 안 짜지게 되면 이제 완전히 마른 그 페이스티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염증이 생겨서 살을 파고들고 다른 데로 나와요. 이게 그 정도로 힘이 세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어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말을 하자면 만약에 강아지가 10파운드 미만이다. 그리고 자꾸 거기를 핥는다든지 스케이트 타듯이 스쿠링을 질질 끌고 다니잖아. 질질 이렇게 끌고 다닌다든지 그런 표현까지 안 해도 돼요. 아니 모양 빠져 우리 원장님. 그렇게 이쁘신데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닌다 그러면 모양 빠져. 아니 선배 네가 하면 빠지는데 그럼- 원장님은 괜찮으신데. 아니야. 내가 하면 괜찮은데. 저 이런 거 예. 되게 잘해요. 그래요. 인간적이세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본다면 네. 짜주시는 게 맞아요. 아. 맞고 그냥 저는 항문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근데 한 번도 안 쪼졌는데 다른 사람이 다 짜준대요. 저도 짜야 되나요? 하면은 안 짜셔도 돼요. 그래요? 그 그렇군요. 정기적으로 짜는 네. 것 같은데 좌우지간. 예. 네, 정기적으로 짜는 애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피부 질문이 많네요. 네.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자 몇 가지 피부 질환이 있었는데 9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네. 이제 대표적인 거 2가지를 말씀하시다 그랬는데, 네네네. 알레르기성 피부염에 네, 대해서 알레르기성 말씀을 하셨고, 피부염은 이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정말 얘가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 알러지라는 거는 사실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땅콩 알러지가 있으면 땅콩 알러지를 치료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냥 피할 뿐이지. 이안 먹지요. 예, 안 먹고 어. 그리고 땅콩 알러지가 있으면 아무리 비싼 땅콩을 먹는다고 내가 아주 제일 비싸고 좋은 퀄리티의 땅콩을 먹는다 그래도 그거는 알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관이 나오죠. 없죠. 예. 뭐 비싼 땅콩이든 아주 저렴한 땅콩이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우리 아이가 만약에 치킨 알러지가 있다, 아니면 뭐 옥수수 알러지가 있다. 저는 쌀에 알러지 있는 애도 봤고요. 제일로 심했던 애가 카튼 알러지 있는 애 봤어요. 카튼. 그래? 그 면이요? 면에 알러지. 면 알러지가 있어요? 네. 오. 면 알러지 있는 애는 결국에는 그 이뮤노테라피를 했어요. 이뮤노테라피. 왜냐하면 면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면을 닭이야. 모든 게 다 면인데. 네, 치킨이야 안 먹으면 되죠. 음식 알러지는 굉장히 간단해요. 안 먹이면 되니까. 안 먹이면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는 치킨에 알러지 있어요. 이렇게 네. 아세요. 왜냐면 치킨만 먹으면은 긁는데요. 내가 얘 뭘 안 먹다가 뭘 먹였는데 갑자기 막 긁고 난리가 났는데 좀 안 피하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보시면은 예. 그 아이는 아마 치킨에 알러지가 있는 걸 거예요. 검사를 따로 안 하셔도, 예, 자세하게만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흔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되겠네. 예, 검사하시는 게 사실 좀 심한 아이들은 예. 어느 정도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알러지 주사를 맞고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요. 심하구나. 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주사를 맞아야 애가 좀 살만한 거죠. 왜냐면 이게 피부가 저도 아토피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피부가 간지러운 거는 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네. 정말 괴로워요. 그러겠지. 이게 아무 데서나 긁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원장님 머리 긁는데 보니까 제가 여기 아토피가 있거든요. 그래요? 난 또 우리 원장님 알러지가 있는 줄 알았어. 왜냐면 네. 원장님이 그 미남 알러지가 있나 그랬어요. 앞에 앉아 있는 어머, 저를 진짜. 볼 때마다 이렇게 와, 긁길래. 방송 욕해도 돼요? 욕해도 돼요? 여보세요. 네. 카든 미안해. 예. 네. 제가 원래 이렇게 네. 겉은 이렇게 보여도 네. 예, 제가 좀 이 부족함이 많아요. 아니 굉장히 소탈하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예쁜데 진짜 빈대가 죄송해요. 야, 빈대라니. 아니 2% 아니 예. 비어 보이죠? 네. 야 인간적이고 네. 좋아요. 자, 네. 너구리 오리. 네. 너무 완벽하면 안 돼. 너구리하고 오리 알러지는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너구리하고 오리 알러지요? 예. 아니 저희 별명이에요. 진짜 텔레비전 진짜 진작에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네. 자, 그리고 진작 일도 없어. 알레르기. 그래서 알러지는 이제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처음에 뭘 하냐면은요. 이제 보통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치킨하고 비프에 제일 알러지가 많아요.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인데.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로 많이 익스포즈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알러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처방전 밥으로 가기 전에 네. 그 펫스토어에도 limited ingredient라는 왜? 밥이 팔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안 들어 있고 뭐 lemon rice, 딱 쌀하고 제한적이구나. 쌀하고 뭐 양고기 아니면 한 번도 왜냐면 양고기는 잘 안 먹잖아요 네. 강아지들이. 그럼. 그래서 아니면 요즘에는 뭐 캥거루도 있고요. 그래요? 오리도 있고요. 오.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오리야 말씀하셔서 오리? 우리 베지테리언도 있나요 강아지들? 강아지는 베지테리안이 없어요? 없어요. 네, 미안합니다. 네. 강아지를 베지테리안으로 키우시는 분은 봤어요. 근데 강아지는 채식 동물이 아니죠. 그럼요. 그래서 네. 강아지까지 베지테리안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아요. 네. 예. 근데 한 번쯤은 알러지 검사를 하는 게 되겠네. 좋겠네요. 아이들을 위해서. 비용이 비싸서 사실 많이들 안 하시려고 처음에는 하시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너무 차라리 내가 만약에 얘가 뭐
닭에 알러지가 있었는데 그것만 아니 옥수수에 알러지가 있는데 그것만 피하면은 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면 하는 게 낫죠. 그걸 그렇지. 아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저희 딸이요 피넛 알러지가 있었는데 1년 동안 몰랐어요. 어. 그래서 저는 맨날 학교에 그 피넛버터 샌드위치를 싸준 거예요. 어.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검사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견들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쁘다고? 그럼. 저도 이 네. 그 잔디에 알러지가 굉장히 심해요. 어? 네, 그래서 뭐 전 세계 사슴이었어요? 아니, 눈이 큰 사슴? 잔디에 얼마나 알러지가 많냐면요. 네. 그 알러지 검사를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정말. 오. 진짜로요? 네, 어. 그 정도로 잔디에 알러지가 많아서 아. 네, 누가 만약에 진짜 제가 그 왜 어디 잔디 알러지도 있구나. 녹색 그 네. 무슨 어디 주스 가게 가면은 녹색으로 뭐 그런 거 갈아주잖아요. 네. 저는 아마 그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오. 그 정도로 잔디 잔디 알러지. 알러지 심하거든요. 네. 애들도 잔디 알러지 있지 않나요? 강아지들도? 강아지들도 환경 알러지에서는 잔디가 최고 많아요. 잔디. 잔디 좋아하는데 잔디가, 네. 볼일보러 잔디에 들어가는데 제가 진짜 알러지 검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걸로 해본 것도 있지만 네. 아이들 것도 많이 해봤는데 네. 걔네들 보면은 일반적으로 음식 알러지만 있는 애보다 이제 환경 알러지가 더 많아요. 어. 네, 음식보다는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꽃가루, 매연, 먼지, 먼지도 잔디, 있어요? 먼지도 있고요. 나무, 더스마이트 풀. 이런 거, 오. 네, 풀 여기 많고 음. 풀 캘리포니아에 그 알러지 검사를 했을 때 풀 뭐 나무 풀 이런 건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캘리포니아에 흔히 심어져 있는 뭐 유칼립투스, 뭐 올리브 트리 뭐 이런 거, 네네. 뭐 이런 거를 다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잔디도 종류가 많은 거 아세요? 뭐 페스큐, 뭐 잔디도 한 종류가 그래요, 6가지 정도 있어요. 맞아요. 예. 굵은 잔디, 뭐 부슬부슬한 잔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있거든요. 인조 잔디는 와, 아니고 야, 그거는 인조잖아. 그래서 그 잔디 네. 종류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네. 그 잔디에 알러지 있는 애들이 제일 많아요. 아.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네. 아 몰랐네요. 네, 그래서 걔네들 항상 가서 잔디에 가서 이렇게 네. 푸푸하고 피피하고 막 음. 기분 좋아가지고 팍팍 맞아요, 이렇게 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예, 막 뒹굴고. 예, 근데 뭐 보통은 괜찮지만 진짜 강아지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머리까지 긁고. 아 흉내를 너무 잘 내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은요. 얘네들이랑 늘상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 진짜 강아지가 긁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파. 그 엄마 아빠랑 같이 오시면 애들이 네. 어디 아프다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네. 저는 저희 환자는 말을 할 수 없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엄마한테 이럽니까 저럽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 기침은 이렇게 합니까 기침 소리도 하다 보니까 이게 개발 이게 뭐랄까 좀 잘하게 됐어요. 아, 개인기야 개인기. 강아지 그래. 개인기. 강아지. 아 이건 최초야 최초. 여기서 네. 한번 좀 네. 강아지 기침 소리도 어떻게 낸다고? 어떻게 강아지 하냐고? 지금 갑니다. 맞아, 그런 애들 있어요. 야 원장님, 야 그러면 이렇게 했나요? 그럼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원장님을 만나야 돼 우리가 반려견들도. 그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하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 똑같아요. 아니 왜 우리 야. 집 강아지도 뭐 와, 요즘 상태 안 좋을 때 저렇게 기침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님들이 그걸 몰라요. 어, 기침인지 모르고 목에 뭐가 걸렸나 봐요. 알았어요. 근데 그게 기침이에요. 기침이에요. 야, 어. 이거 진짜 최초야. 네, 강아지 개인기. 야. 강아지 기침 소리 개인기. 그러니까. 네. 네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 장착하고 오셨어요 개인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 벨리는 너무 멀어. 우리 원장님 진짜. 오아시스 펫 동물병원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풀리튼에 있고요. 네. 플러톤. 네, 풀리튼 커먼웰스 길에 네. 있고 유클리드하고 브루커스트 사이. 아, 은혜 한인 교회랑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그쪽에서 막 그때 한번 찾아보고 그랬어요. 한방 삑삑 아주. 돌았는데 네, 예, 네, 예. 네. 네, 전화번호 좀 안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방송 들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전화번호는 네. 714-938-5777번이에요. 전화번호 쉽네요. 714-938-5777. 네네네. 714-938-5777. 원장님이 77에서 77이 아니에요. 네가 칠칠하잖아. 이 칠칠 같으냐고. 전화번호가 그냥 5777. 네. 네. 오아시스 펫, 오아시스 동물병원. 펫 동물병원입니다. 네네네. 네. 우리 초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그러게. 인사 주시네요. 도움이 감사합니다. 많이 되시는 것 자 이제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네. 네네. 이제 알러지 그 피부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나는 좀 충격적인 게 네네. 사람한테도 옮긴다는 거. 그 곰팡이. ringworm 그거는 곰팡이성 알러지고요. 네. 왜 ringworm이라고 하냐면 네. 이게 정말 이렇게 빨갛게 꼭 동그랗게 예. 이렇게 피부에 생겨요. 어. 나중에 그 한번 찾아보시면 ringworm이라고 찾아보시면 사람들도 꽤 자주 걸리거든요. 아. 습한 데서 옮아가지고 이 사람 걸리면 이제 사람은 보통 그 엔타이 펑거 바르는 걸로 하는데 네. 저도 옛날에 한번 걸렸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환자 때문에 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되게 오래 걸려요. 음흠. 그게 없어지는데 한 2달 걸리더라고요. 와 오래가네요. 저는 굉장히 오래 갔어요. 약을 오. 먹어야 됩니까? 네. 약 바르라 그러잖아. 사람은 거의 바르는 걸로 하고요. 어. 그 동물들은 먹는 걸로 해요. 바르는 것만으로 하면은 빨리 없어지지 아 않아요. 그래요. 네. 먹는 그리고 거. 자꾸 다른 데로 옮아져요. 얘네들은 이렇게 막 바르고 이렇게 털이 많고 이래서 예. 이 갑자기 윙웜이 뭐 귀 끝에 생겼다 그러면 갑자기 얼굴에도 생기고 팔에도 생기고 막 다 옮아요. 오. 그래서 빨리 없애기 위해서 이제 먹는 약을 먹죠. 먹고 바르고. 어. 그 없는 게 사람한테도 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 강아지한테 사람이 옮을 수도 있고 사람이 또 고양이 강아지한테도 줄 수 있고. 그래요? 그렇구나. 야 네. 이거는 진짜 심각한 것 알아둬야 같은데. 되는 거야 이거. 네네네. 어. 이제 뭐 이게 걸리면 생명에 위급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네. 이제 피부염이고요. 네. 처음에는 좀 안 간지럽게 시작했다가 네. 나중에는 굉장히 간지러워. 네. 어떤 강아지 고양이들은요. 털이 다 빠져갖고 오는 애들도 봤어요. 링웜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네. 털이 다 빠진 거예요. 어. 근데 무슨 치료를 해도 됐지 않아서 혹시 몰라서 조직 검사를 했고 왜? 조직 검사에서 곰팡이균으로 나온 거예요.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털이 빠지잖아요. 예. 너무 오래 있어서 온 몸이 털이 다 빠졌어요. 근데 완전 그 탈모네 탈모. 네, 원형 탈모가 제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가 원형 탈모가 조금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안에 꼭 이렇게 그 링 안에 링이 또 있어요. 아. 작은 윙이 있고 큰 윙이 있고 약간 예. 빨갛고 약간 그 각질 벗겨듯이 있다 그러면은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무조건 같아요. 병원 가야죠. 왜냐면 그 사람한테도 옮길 수 근데 있으니까. 털이 빠지는 게 뭐 노화 때문에도 털이 빠질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건 다 약간 알러지라고 봐야 되나요? 노화 때문에 빠진다는 거는 네. 이제 뭐 털갈이를 할 때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털이 빠지는 거지 어디가 그 듬성듬성하게 버스팟처럼 빠지는 이렇게 듬성듬성하는 건 노화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애슐리 초우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시는 곰팡이균 스펠링이 뭔가요?라고 물어봐 주시네요. 네. 이게 ringworm이라고 우리가 그냥 레이든 텀으로 그냥 저희 반지 웜처럼 링. ringworm이라고 많이들 하고요. 그냥 제가 이제 한국식 발음을 할게요. 링웜. 네, 링웜. 네. 링웜. 네, 예. 그리고 이제 의료 용어로는 dermatophytosis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는 좀 길고 그러니까 ringworm이라고 하고 이거는 예. 곰팡이에요. 곰팡이. ringworm이라고 하는데 왜 ringworm이라고 하냐면 예. 현미경으로 봤을 때 어. 약간 그 회충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아, 곰팡이인데. 예. 근데 그게 살 안을 파고 들어서 그 표피 밑에서 살아요. 아우. 그래서 살을 이렇게 긁어도 잘 안 나와요. 예. 네, 그래서 바르거나 사람 피부하고 동물 피부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동물 피부는 이제 저희가 바르는 것만으로는 빨리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먹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심각하네. 그러니까요. 네. 피부 질환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피부 질환이 꽤 많고요. 예. 그래요. 어떤 애들은 뭐 어떤 몸에 뭐 어떤 미네랄이 좀 모자라서 이렇게 털이 빠지는 아이들, 허스키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그 zinc dermatosis,라 그래갖고 네. 징크라는 그 몸에 필요한 그 모자라서 이렇게 코 있는 데가 털이 빠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런 애들도 있고 뭐 자가 면역 그 펜피게스 같은 내 항체가 나를 공격해서 생기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암 같은 것도 있는데 네. 근데 피부암은 뭐 이게 약간 곰팡이가 이게 약간 피부가 참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치료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좀 나아지다가 한 번도 없어진 적은 없고 계속 이게 쌀이 썩어가는 것처럼 뭐 이러면은 이건 피부암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통 전체적으로 그러지는 않고 한 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얘네들 목욕을 자주 시키면 그 어느 정도 자주 시키지 말래던데. 피부가 장단점이 있어요.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네. 그 강아지는 사람하고
표피에 그 케라틴이라는 보호막이 있거든요. 네. 케라틴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각질 같은 그런 보호막이에요. 사람은 만약에 그게 이 정도 두껍다면 강아지는 그거 반의 반도 안 되거든요. 얇네. 그래서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이게 드라이가 돼가지고 이제 이게 없어지니까 그러네. 그러면 더 드라이 스킨이 돼서 간지러울 수도 있어서 네. 너무 자주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네. 네. 만약에 내 강아지가 환경 알러지가 있어요. 잔디 네. 알러지가 있는데 지금 공원에 가서 잔디 들고 그 왔는데 액션을 하지 마세요. 강아지 같아. 아주 그냥 우리 반려견들이랑 같이 노지다 제가 보니까 이게 예. 좀 많이 나오네요. 나도 모르게. 직업병이야, 직업병. 아 진짜 선생님 오시면 유튜브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직업병. 네. 예, 강아지가 근데. 가끔 빙이 돼.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목욕을 시켜주는 게 낫죠. 내가 만약에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다면 예, 약을 자꾸만 먹는 것보다 씻어서 그거 고양이 털을 내 몸에서 없애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목욕을 좀 자주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환경 알러지가 있고 자꾸 몸에 기름이 많이 끼거나 냄새가 나고 이런 애들은 좀 자주 시키는 게 좋아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목욕 때 어떤 뭐 샴푸를 쓰는지 우리가 좀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다음 이 시간에 네네네. 왜냐면 목욕은 강아지나 고양이나 궁금하신 점들이 좀 많을 것 많이 같아요. 있죠. 매일매일 집에서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네. 보니까는 제일 네. 비싼 샴푸를 쓰더라고. 사가지고. 그거 아닐 수도 있어. 그거 아닐 그렇죠? 수도 있겠죠. 네. 다음 그죠? 시간에. 네, 비싼 네. 샴푸가 뭘까요? 아, 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비싼 샴푸고 뭐 영양제도 막 먹이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요거 다음 시간에. 네. 강아지와 여러분들, 고양이 목욕. 예. 자,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네.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이거 좀 궁금했는데 하시는 분들 714 938 5777 714-938-5777번 오아시스 펫 동물병원으로 한번 전화하셔서 네. 문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셔서 강아지 기침 해달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원장님, 우리 2024년 마지막 방송인데요. 그러니까. 네, 네, 새해 네,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새해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 방송에 나오는 이유도 이 아이들 케어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너무 많다고 생각을 많죠.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병원에 따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 네. 사실 제가 진료하느라고 바로바로 전화를 받지는 못해요. 근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제가 뭐 급히 이렇게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성심성의껏 네. 제가 도와드리도록 최선을 노력을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메일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네. pets pets dot opc at gmail.com. 네. pets.opc.gmail.com 아니요. pets dot opc at gmail.com. 네. pets 다시고 오피스는 오아시스 펫 클리닉의 준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pets.opc@gmail.com으로 네네네. 이메일 하셔도 되고요. 714-938-5777 오아시스 펫 클리닉으로 직접 전화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현성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